안녕하세요. 이해란 TV의 이해란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작이 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무리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먹구멍이 포도청이라 약과 좀 선전하고 가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발렌타인데이죠. 발렌타인데이 때 연인들끼리 이 통일 약과를 좀 이렇게 선물로 주고받으면 어떨까? 그러면 통일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의 약 1200년 정도 된 이 전통 과자를 같이 나누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좀 그 품이 있는 발렌타인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통일약과 선전합니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 대신에 이 약과를 건네면서 미안해? 그건 약과야.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친구 간에 또 연인 간에 그 우애를 다시 한번 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통일약과 10,000원입니다. 10,000원. 혹시 이 10,000원짜리 약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22,000원짜리 통일약과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초콜릿 약과가 들어있는 약과는 25,000원입니다. 제가 또 통일약과를 선전할 수밖에 없는 이 좀 아픔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가 드디어 미친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국가보훈처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제 그제 금요일 토요일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 보훈처가 김원봉에 대한 서운 작전을 아주 치밀하게 추진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것이 권고안일 뿐이지 확정은 안 됐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알아본 결과 심사 인력 확충 예산이 반영되도록 위원실에 설명을 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 내용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야 할 군인들 중에 일부를 빼내고 일부를 제외하고 오히려 북한의 공산 정권을 수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던 이 반대한민국 인사들을 독립유공자로 소원을 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는 안이 추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국가보훈처가 숨기려고 했다는 거죠. 사실은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가 이 해방 전국에 남로당 원으로서 공산당 활동을 상당히 활발하게 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이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가 직접 가서 유공자증을 받았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죠.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을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암해하고 이렇게 했던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돼야 되는 것인지요.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했으니까 북한에 가서 유공자 칭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인데요. 이 국가보훈처가 김원봉에게 적정소원을 해야 한다는 권고안에 따라 2년 안에 심사가 시급한 대상자, 그러니까 좌익활동을 해가지고 기준 미달이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3,500명을 우선 심사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보훈처는 공적 확인
분석과 공적조사 작성 등을 위한 연구원 등 전문 인력과 직접 심사에 참여할 심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필수라고 하면서 소속 의원실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보훈처가 지금 추진하려고 했던 김원봉, 서훈 내신자로 추진하려고 했던 김원봉,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백과에 보게 되면요, 김원봉에 대해서 이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출생은 1898년에 했고요. 1958년에 사망됐습니다. 호가 약산이고요. 국적은 북한입니다. 국적은 북한이고요. 예. 1898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했는데 1918년 난징의 진링대학에 입학했고 1919년 12월 의열단을 조직해서 일제의 국제수탈 기관을 파괴하고 여인 암살 등 무정부주의적 투쟁을 했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925년 황푸 군관학교를 졸업했고 1935년에 조선민족혁명당을 지도하면서 중국 관내 지역 민족해방운동을 주도했다. 또한 중국 국민당의 동의를 얻어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사조직을 편성하기도 했고요. 1942년에 광복군 부사령관에 취임했고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및 군무부장을 지내다가 8.15 광복 후에 귀국했다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김원봉 씨가 일제 항거에서 독립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 김원봉 씨를 원형으로 하는 영화가 암살이라는 영화가 한때 상영이 되면서 국내 좌파 세력들에게 아주 엄청난 이 말할 거리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이 좌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영화나 드라마 또는 뭐 소설 뭐 이런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살짝 이제 미화를 하죠. 미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슈화해서 결국은 아주 우인의 발열에 올려 세우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또 행세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원봉의 이 1945년 8월 15일 이후 해방 이후의 행적은 완전히 반 대한민국입니다. 왜 반 대한민국이냐?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추종하는 그런 자유진영 국가이죠. 그런데 김원봉은 북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1948년 4월에 뭐 김구 선생이랑 같이 평양에 이제 월북을 했죠. 월북을 해가지고 그해 8월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이 됐고 여기를 말하면 국회의원급입니다. 그해 9월에 국가검열상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후인 1952년에 52년 5월 달에 노동상에 취임했고 이것도 장관급이죠. 취임했고요. 56년에 당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또 57년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김일성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오른팔로서 활동을 한 거죠. 김일성은 어떤 자입니까? 김일성은 대한민국을 아예 생겨나지 못하도록 책동을 했고 대한민국을 말살해서 소련 공산당에 갖다 바치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가 전쟁을 일으켰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인 겁니다. 대한민국을 말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없애기 위해서 활동했던
이 김원봉을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에 안장하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준이라면 이완용도 국가유공자로 내신해야 됩니다. 이완용은 을사늑약에 서명을 했지만 이완용도 공로가 많잖아요. 네, 독립문도 세우고 독립협회에서도 활동했고 이완용에 따르면 전쟁도 방지했고, 우리나라에서 그 친일 하면 제정신을 못 차리는, 친일이라는 말만 나오면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반일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또 제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 반일을 넘어서 대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은 일본과 우리가 한일 동맹이죠. 동맹국가입니다. 왜서 자유진영의 국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국가가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적대 국가는 바로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의 공산왕조, 이 세력들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서운을 하는 국가보훈처가 미치지 않으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미치지 않으면 미친 거죠. 이렇게 이따위 기준으로 국가의 서운을 지정할 바에는 국가보훈처를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온갖 반역자, 온갖 역적들이 다 국가유공자가 돼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탈탈 털어내려고 하는,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